미리 보는 나는 솔로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내가 여기서 너한테 엉덩이 춤이라도 춰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냐?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약간의 비아냥과 방어적인 태도를 섞어 툭 던져버린 여자의 그 서툰 한마디. 그것이 서로를 향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두 남녀의 심장에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파국의 사망 선고를 내릴 줄은 그 순간 마당에 감돌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머릿속으로 거대하고 촘촘한 방어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남자와 찰나의 무안함과 자존심 때문에 끝내 가슴속 진짜 진심을 왜곡된 언어의 껍데기 뒤로 숨겨버린 여자. 나솔사계 솔로민박이라는 철저히 한정된 공간과 3박 4일이라는 잔인하도록 압축된 시간 속에서 오직 마음의 온도가 어긋나고 타이밍이 지독하게 비껴간 것만으로 서로를 눈앞에 두고도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20기 영식과 17기 순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미세한 균열의 틈새를 직진의 타이밍으로 파고들었던 25기 영자. 이 세 사람이 솔로민박의 첫날부터 얽히고 설키며 써내려간 잔인하고도 애틋한 연애 방정식의 그 찬란하고도 서글픈 첫 번째 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가슴의 울림을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을 안전한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까요? 나솔사계 솔로민박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그 순간 20기 영식의 마음속 저울추는 17기 순자와 25기 영자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두 명의 여성 출연자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한 계획형 인간, 이른바 파워 J의 대명사 같은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지향해 온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차가운 영식에게도 가슴 가장 깊은 곳, 차마 남들에게 쉽게 꺼내 보이지 못하는 반전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애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고 운명적이며 스스로를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진짜 낭만을 꿈꾸는 지독한 낭만주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첫눈에 이성으로서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 나와 대화의 결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 그리고 바라만 보아도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과의 단 하나의 완벽한 로맨스. 영식은 이번 솔로민박의 여정에서 바로 그 꿈 같은 가슴의 낭만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솔로민박은 영식의 정교한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첫 데이트 선택이 다가왔을 때 영식의 마음속 한 축이었던 25기 영자는 20기 영호라는 또 다른 남자 출연자에게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쳤던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원했던 영식의 마음에 미세한 변수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첫 데이트에서 영식은 자신에게 온전히 직진하지 않은 영자를 제외한 채 다른 여성 출연자들과 함께 숨막히는 다대일 데이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를 두고 여러 명의 여성이 얽혀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다대일 데이트는 늘 번잡하고 깊은 속마음을 꺼내기 힘든 피로감을 동반하곤 합니다. 영식은 그 어수선한 다대일 데이트의 공기 속에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단 한 사람의 리액션과 눈빛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17기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영철과 영식이라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첫 번째 데이트 선택에서 자신의 이성적 끌림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영식을 선택해 그 다대일 데이트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나를 고르고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그 명확한 사실은 영식의 마음에 거대한 안도감의 주춧돌을 놓아주었습니다. 진짜 감정의 서사가 시작된 건 각자 어수선했던 낮 데이트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그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솔로민박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쌀쌀한 시골의 밤 공기가 마당 가득 내려앉으면서 출연자들은 하나둘 거실과 마당으로 모여들어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영식은 드디어 낮에 아쉬운 다대일 구도를 만회하듯 순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서로의 온전한 눈을 바라보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깍듯하면서도 다정한 존댓말을 쓰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친근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식이 평소 꿈꿔왔던 낭만의 결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엉뚱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으로 대화를 유쾌하게 만들다가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특유의 다정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영식의 마음속 저울추는 영자가 아닌 순자 쪽으로 완벽하고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번 솔로민박에서 내가 찾아 헤매던 단 하나의 진짜 낭만이자 종착지다라는 확신이 영식의 온 마음을 단숨에 지배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식은 순자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자신의 뜨거운 호감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표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쌀쌀한 시골의 밤 공기에 순자가 몸을 바르르 움츠리는 모습을 포착하자마자 영식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간 손난로를 챙겨와 순자의 작은 손에 꼭 쥐어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평소에 젠틀하고 철저하게 절제되어 있던 영식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거침없고 직설적인 러브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손난로 충전해야 하니까 저녁마다 나를 찾아와요. 아니, 사실 손난로 충전은 그냥 핑계고 이거 핑계대고 내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봐야 하니까 무조건 나를 찾아와요. 이것은 단순한 호감의 표시나 가벼운 밀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번 솔로민박이라는 공간에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순자 너에게만 전력 질주하겠다는 영식이 가슴으로 던진 비장하고도 확실한 직진 선언이었습니다. 순자 역시 눈앞에서 내리꽂히는 영식의 이 달콤하고도 묵직한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깊은 설렘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번지는 수줍은 미소와 그런 순자를 바라보는 영식의 확신에 찬 눈빛. 두 사람의 서사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솔로민박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핑크빛 궤도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날 밤의 그 손난로는 두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묶어준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다음날 아침 솔로민박의 평화롭고 따스하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리는 예기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나솔사계 제작진이 출연자들 앞에 던진 독특하고도 잔인한 규칙, 바로 이순위 데이트 선택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룰은 출연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동의 1순위가 아닌 그 다음으로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가거나 궁금한 마음이 남아있는 2순위를 선택해 데이트를 다녀오라는 지독한 시험대였습니다. 이 가혹한 선택의 순간 순자의 마음속 부동의 1순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날 밤 뜨거운 손난로를 건네며 확신을 심어주었던 영식이었습니다. 순자의 감정은 이미 영식이라는 확고한 종착지에 깊이 닻을 내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순자는 이 솔로민박이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방송의 기회인 만큼 단 하나의 미련이나 후회도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첫날 첫인상을 고를 때 영식과 함께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의 선상에 올려두었던 남자 바로 영철이었습니다. 순자는 어차피 지금 고르는 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를 고르는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날 고민했던 영철이라는 사람과 딱 한 번만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알아보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면 숙소에 남겨진 영식이 너를 향한 내 마음에 단 1%의 흔들림이나 궁금증도 남지 않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순자에게 이 2순위 선택은 결코 영철에게 직진을 하겠다거나 전날 밤 확신을 준 영식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순이인 사람과 깔끔하게 대화를 섞어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내가 다른 매력적인 사람과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역시 내 마음에 완벽하게 차고 나를 온전히 설레게 만드는 건 오직 영식이 너밖에 없구나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충전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였던 셈이었습니다. 영식이를 더 크게, 온전하게, 의심 없이 좋아하기 위해 선택한 잠시 우회하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순자의 지독한 오판이었으며 영식이라는 남자가 가진 내면의 방어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비극의 첫 단추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영철을 골라 솔로민박의 문을 나섰고 두 사람만의 단둘이 나누는 낮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철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비주얼과 다정한 매너로 순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건넸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데이트의 무드를 즐겁게 리드해 나갔습니다. 방송 화면 속의 순자는 영철의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아주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요. 하지만 그 리액션과 웃음 뒤에 숨겨진 순자의 진짜 정신세계는 온전히 그 데이트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눈앞에서 아무리 매력적인 가치관을 꺼내놓고 다정하게 호감을 표현해와도 순자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솔로민박 마당에 홀로 덩이니 남겨두고 온 영식이의 서운해할 얼굴뿐이었습니다. 영철과 마주 앉아 하하호 웃으며 예의상 리액션을 해주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순자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과 애틋함이 시시각각 피어올랐습니다. 영식이는 지금 숙소에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없는 동안 영식이가 다른 여자 출연자랑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진 않을까? 내가 자기를 안 고르고 영철이를 골라서 나가버렸는데 혹시 자존심이 상해서 오해하고 상처받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뇌리를 스쳤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에게 그 이순이 데이트는 영철이에게 스며들거나 마음을 여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앞의 영철과 대화하면 할수록 영식이를 향한 자신의 그리움이 얼마나 거대한지, 전날 밤 나누었던 손난로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하는 고독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영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순자의 마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식이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난 영식이뿐이야라는 확신을 100% 충전한 순자는 데이트가 끝나자마자 영식이와의 어긋난 시간을 바로잡고 내 진짜 진심의 크기를 전해주기 위해 터질 것 같은 설렘을 품고 서둘러 솔로민박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순자의 발걸음이 숙소로 향하는 동안 솔로민박에 홀로 남겨진 20기 영식의 세계는 순자의 따뜻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파멸의 방향으로 무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형 인간이자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견고한 방어기제를 가진 영식이에게 이 이순이 데이트라는 특수한 규칙 뒤에 숨겨진 순자의 내밀하고 복잡한 심리는 단 한 줄도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영식의 뇌리에 강렬하게 입력된 팩트 데이터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전날 밤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손난로 플러팅까지 감행하며 확실하게 종착지 선언을 꽂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바로 다음날 아침 나를 숙소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영철이를 선택해 문을 나섰다. 이 현상은 영식이에게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거대한 거절의 충격이자 믿었던 신뢰에 대한 배신감으로 고스란히 접수되었습니다. 영식은 연애에서 타이밍과 나를 향한 상대방의 절대적이고 가차없는 확신을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 진짜 진심의 무게를 보여주었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믿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순자가 자신을 두고 영철을 선택해 데이트를 떠나버리자 영식의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과 자존심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영철을 선택해 문을 나섰을 때
영식은 자신을 2순위로 선택해준 영자 씨와 데이트를 떠나게 됩니다. 다만 영자와 즐겁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영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전날 밤 그렇게까지 온 진심을 다해 확신을 줬는데도 순자는 나를 2순위로조차 고르지 않고 영철 씨를 선택해 나갔다는 사실이 거대한 충격과 상처로 박혀 있었던 것이죠. 즉 혼자 방구석에서 상처를 곱씹은 게 아니라 영자라는 나에게 확신을 주는 확실한 대안과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머릿속 이성 시스템은 순자를 향해 치명적인 낭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가야 팩트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내가 다대일 데이트 때도 충분히 호감을 표현했고 어젯밤 그렇게까지 내 밑바닥 진심을 꺼내 보여줬는데도 나를 남겨두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러 가다니. 저 사람은 나와 연애를 대하는 깊이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린 애초에 타이밍이 어긋난 인연이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끝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위험 요소에 불과하다. 마음은 자꾸만 순자가 떠나버린 마당 구석의 잔상을 붙잡고 싶어 했지만 영식의 치밀한 이성은 더 이상 비참하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순자를 향해 활짝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독하고 차갑게 걸어 잠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단지 영철이라는 미련의 가지를 깔끔하게 쳐내고 돌아오기 위한 확인의 여정이었지만 혼자 남겨져 상처를 곱씹던 영식이에게는 그 여정 자체가 이 관계의 불가능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오해와 상처의 틈새 영식이가 내면에서 피를 흘리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철벽에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던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을 포착하고 무서운 속도로 직진해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5기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첫날 밤 영식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던 젠틀함과 묘한 이성적 끌림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영철을 선택해 데이트를 떠나버리면서 영식이가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남겨지자 영자는 이 완벽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와 달리 말을 편하게 놓으며 한층 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자는 아주 투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자신의 직진 신호를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영식, 내가 가장 궁금해. 나랑 단둘이 나가서 대화해보자. 상처받아 자존심 신음하던 영식의 내면에 영자가 보여주는 이 적극적이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거대한 해방감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만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순자와 달리 나에게 온전한 확신과 말을 놓으며 다가오는 친근한 리액션을 주는 영자의 존재는 영식에게 너무나도 안전하고 안락한 대피소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단둘이 낮 데이트를 떠나게 되었고 영식은 영자 옆에서 기분 좋은 이성적 텐션과 순간적인 설렘을 만끽하며 돌아왔습니다. 순자에게 받았던 미세한 상처의 흉터가 영자라는 확실한 대안을 통해 치유받으면서 영식의 머릿속에서는 순자는 위험하다. 영자야말로 나를 다치지 않게 해줄 안전한 정답이다라는 새로운 연애의 방향성이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민박의 서사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분수령이 된 운명의 첫날 저녁 데이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솔로민박의 룰상 이미 낮에 정해진 규칙과 타임라인에 따라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상태로 20기 영식과 17기 순자의 단둘만의 저녁 데이트가 진행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낮에 영자에게 순간적인 설렘과 편안함을 느끼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자리에 나가는 영식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순자라는 존재가 거대한 돌덩이처럼 무겁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손난로의 온기와 감정의 앙금이 아직 다 식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식은 이 저녁 데이트 자리에 순자와 마주 앉으면서도 내심 가슴 한구석으로 순자가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낮에 영자랑 데이트를 다녀오며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긴 했지만 순자 씨가 지금이라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손을 절박하게 잡고
오해를 풀어준다면 내 진심은 오직 영식 씨뿐이에요라고 매달리며 내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로해준다면 다시 마음을 돌려 너에게 갈 용기가 있어라는 마지막 미련의 작은 불씨를 품고 순자의 입술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상황은 영식의 이 절박한 기대와 완전히 엇박자를 내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순자는 데이트 자리에 앉아 전날 밤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영식의 굳은 표정과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순자 본인 역시 평소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뒤끝이 없는 깔끔한 성향이었기에 자신이 영철을 알아보고 온 행동을 영식이가 어느 정도는 쿨하게 이해하고 웃으며 넘겨주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영식은 금방이라도 칼날을 들이밀 것처럼 서늘한 방어벽을 치고 순자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꼬여버린 상황과 숨막히는 침묵의 공기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진심을 꺼내야 할지 몰라 급격하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영식이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영철과의 데이트 중에도 온통 그쪽 생각뿐이었다는 고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덮쳐오는 무안함과 상처받기 싫은 자존심이 순자의 입을 완벽하게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영식의 차가운 태도에 오기가 생기고 서운함이 밀려온 순자는 결국 진심 어린 사과나 확신의 언어 대신 상황의 무거움을 가볍게 털어내려는 듯한 아주 방어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최악의 뉘앙스를 지닌 발언을 존댓말 사이에 툭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렇게 다 벌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영식 씨한테 엉덩이 춤이라도 춰야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비수 같은 한마디는 영식의 가슴과 내면 시스템에 거대한 해머를 내리친 것과 같은 치명적인 파멸의 타격이었습니다. 영식은 순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엄청난 환멸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바란 건 거창하고 굴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단 한 줄의 진심 어린 미안함과 날 붙잡아주는 확신이었는데 이 심각한 갈등의 순간 속에서 저 사람은 내 상처를 저런 가벼운 비아냥과 도발로 받아치는구나. 영식은 순자에게 여자로서의 강렬한 이성적 매력과 이끌림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지만 연애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갈등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의 코드가 어긋나고 성격의 결이 부딪힌다면 앞으로 함께할 미래 속에서 매번 서로에게 피를 흘리는 상처만 남길 것이 뻔하다는 확신에 찬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이 엉덩이춤 발언은 영식의 마음이 순자를 완전히 지워야 할 오답으로 규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파멸의 스위치였습니다. 영식은 자꾸만 깊어지는 서운함과 내면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는 상처의 공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순자라는 위험한 존재에게 내 감정이 휘둘려 비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침내 순자를 향해 타오르던 미련의 불꽃을 강제로 짓밟아 꺼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순자는 단지 서툰 표현과 찰나의 자존심으로 자신의 상처를 방어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 대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끝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비극의 완성이었습니다. 서로가 해석한 행동의 무게가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 그렇게 솔로 민박의 첫 번째 막은 가장 찬란했던 손난로의 온기를 지나 가장 차가운 엉덩이 춤의 비극을 남긴 채 잔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다가가려는 순자의 여정과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린 영식의 변화. 이들의 엇갈린 연애 방정식은 이제 다음 이야기 영자를 향한 마음의 이끌림 속으로 이어집니다. 나솔사계 솔로 민박의 첫날 밤을 서늘하게 얼려버렸던 그 지독한 저녁 데이트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단 한 줄기의 대화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20기 영식과 17기 순자 마주 앉아 엉덩이 춤을 운운하며 날선 방어벽을 부딪히던 두 사람의 발걸음 뒤편으로 오직 시골 밤벌레 소리만이 잔인하도록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는데요. 방으로 들어와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진 영식의 머릿속은 이미 낮에 마주했던 25기 영자의 투명한 눈빛과
저녁 자리에 마주 앉아 가시 돋친 언어를 뱉어내던 순자의 잔상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 이상 다치지 않을 안전한 선택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남자와 자신이 던진 방어적인 가시가 상대의 심장에 어떤 치명적인 흉터를 남겼는지 뒤늦게 직감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한 여자. 그리고 이 균열의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며 쐐기를 박으려는 또 다른 직진녀 영자까지. 오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시작되는 지독한 정체기와 인물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인지부조화의 순간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날 저녁에 파국이 남긴 앙금은 다음날 아침이 밝아와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솔로민박의 마당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영식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 순자가 던진 엉덩이 춤이라도 춰야 하니 라는 날카로운 언어의 파편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요. 평소 친근하면서도 늘 서로에게 선을 지키며 깍듯한 존댓말을 건네던 두 사람의 관계였기에 순자가 툭 뱉어낸 그 가벼운 뉘앙스의 도발은 영식에게 더욱 깊은 환멸로 다가왔습니다. 영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미안하다는 따뜻한 한마디, 나를 향한 확실한 진심의 신호였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상처를 저런 식으로 조롱하듯 받아쳤을까? 영식의 마음속에서 순자는 서서히 함께 미래를 그려가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로 낙인 찍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식의 얼어붙은 시야 안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이 바로 25기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순자와 달리 영식의 곁에 머물 때면 복잡한 밀당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일절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날부터 말을 편하게 놓으며 영식의 두터운 경계벽을 단숨에 허물고 들어왔던 영자는 아침 일찍부터 영식의 주변을 맴돌며 다정한 미소를 건넸는데요. 오빠 어제 잠은 잘 잤어?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네. 존댓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뒤에서 늘 상대의 눈치를 보게 만들던 순자와 달리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격이 없이 다가오는 영자의 반말은 영식의 지친 내면에 거대한 해방감과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영식은 영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전날 밤에 비참했던 상처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가 보여주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리액션은 순자의 행동으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했던 영식의 이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치유해주는 가장 달콤한 연고였던 셈입니다. 영식의 마음은 서서히 영자가 만들어 놓은 안전하고 안락한 대피소 안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부터 영식의 내면에는 기묘하고도 쓸쓸한 정체기와 인지부조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일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지만 영식의 가슴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하고 서늘했습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영자가 정답이다. 영자를 선택해야 내가 앞으로 다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의 온도는 영자와 대화할 때 그리 뜨겁게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감정의 모순이었습니다. 영식은 분명 영자와 있을 때 편안했고 영자의 직진이 고마웠으며 그녀의 다정함에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성으로서의 가슴 뛰는 강렬한 끌림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짐승이 안전한 동굴을 찾아 기어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영식의 무의식은 여전히 첫날 밤 손난로를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미소 짓던 순자의 눈빛, 그 존댓말 속에 섞여있던 묘한 긴장감과 이성적인 스파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득문득 마당 저편을 걸어가는 순자의 뒷모습으로 시선이 향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영식은 심한 내적 갈등과 부조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편안함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친 비겁한 도피일까?
영식은 차마 그 질문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영자와의 대화에 더욱 몰두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홀로 숙소 거실에 앉아있던 17기 순자의 내면 역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후회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전날 밤 자신이 뱉은 엉덩이춤이라는 단어가 영식의 마음에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칼날로 꽂혔는지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와 영식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을 때 돌아온 것은 전날 밤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식의 서늘한 목소리와 시선 회피뿐이었습니다. 영식은 순자를 향해 완벽하게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미칠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영철 씨를 선택해서 다녀온 것도 오직 영식 씨에 대한 내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어제 저녁에 엉덩이춤 얘기를 한 것도 영식 씨의 차가운 눈빛 앞에 너무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바보처럼 툭 튀어나온 서툰 방어벽이었는데, 순자는 당장이라도 영식에게 달려가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내 진짜 진심은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다고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쌓여버린 오해의 성벽과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영식의 곁에서 다정하게 말을 섞으며 그의 웃음을 독점하고 있는 영자의 존재가 순자의 발걸음을 무겁게 묶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영식과 영자가 스스럼 없이 반말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시커넓게 타들어가는 듯한 질투와 무력감을 동시에 맛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한순간의 서툰 말실수로 이 솔로 민박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내 손으로 밀어내 버렸다는 자책감이 순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들의 꼬여버린 삼각관계의 실타래는 그날 오후 출연자들이 다 함께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공용 거실의 술자리에서 결국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이 가볍게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분위기를 주도하던 또 다른 남자 출연자인 상철이 영식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지며 은근히 순자의 태도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식아, 너 첫날 밤에는 순자 씨랑 분위기 완전 난리 났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영자 쪽으로 튼 거야? 순자 씨가 어제 데이트 때 보니까 조금 엉뚱하긴 해도 매력 있던데 너한테는 좀 너무 방어적으로 굴었나 보지. 솔직히 순자 씨 태도가 좀 알쏭달쏭하긴 하더라. 상철의 이 질문은 영식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옆에 앉아있던 순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식은 순식간에 차오르는 불쾌감과 서운함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식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순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녀의 서툰 태도에 실망해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순자를 향한 이성적인 마음과 보호 본능은 타인이 그녀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식은 상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소의 젠틀한 목소리보다 한 옥타브 낮은 단호하고 매서운 톤으로 상철의 말을 잘라내며 격렬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형, 순자 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누구보다 진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단지 서로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대화의 방식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지 순자 씨의 태도가 나쁘거나 방어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 바뀐 건 순자 씨 탓이 아니라 오직 제 감정의 변화 때문이니까 더 이상 순자 씨를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리에 있던 모두를 압도할 만큼 대쪽 같고 완강한 순자 옹호 발언이었습니다. 영식의 서슬 퍼런 반박에 상철은 머쓱해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고 숨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순자의 눈시울은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저토록 마음을 닫아 걸었으면서도
남들이 나를 헐뜯는 건 저렇게 화를 내며 막아주는구나. 아직 나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구나 하는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이 순자의 가슴 속에 피어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쉴드 뒤에 숨겨진 영식의 진짜 내면은 지독하리 많지 모순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상철의 말에 그토록 격렬하게 분노하며 순자를 지켜냈지만 역설적으로 영식의 머릿속에서는 상철이 던진 비아냥 가득한 분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상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상철 형 말이 맞아. 순자는 나한테 너무 방어적이었어. 나를 헷갈리게 만들었고 내 진심을 가볍게 취급했어. 영식은 겉으로는 대쪽같이 순자를 보호하는 왕자님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그 뒤편의 속마음에서는 상철의 뒷담화에 격렬하게 동조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남들이 순자를 욕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나에게 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지부조화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영식은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다잡았습니다. 순자는 남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불확실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 연인으로 삼아 내 마음을 통째로 맡기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다. 결국 상철의 뒷담화 사건은 순자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지만 영식에게는 오히려 순자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들고 영자라는 안전한 대피소로 완전히 굳히게 만드는 잔인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 영식은 고의적으로 순자의 시선을 완벽하게 외면한 채 영자의 손을 잡듯 다정하게 말을 걸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져 방금 전 자신을 그토록 뜨겁게 지켜주었던 영식의 그 단호한 뒷모습이 왜 이토록 멀고 서늘하게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어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서글픈 눈물만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영리하고 기민하게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5기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상철과의 대화에서 영식이가 순자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그 이례적인 분노와 뜨거운 태도를 보며 영자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식이의 머리와 몸은 지금 내 옆에 와 있지만 저 남자의 가장 깊은 마음속 방 한 칸에는 여전히 순자라는 여자가 너무나도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영자는 묘한 질투심과 함께 승부욕이 타올랐습니다. 영식이라는 매력적인 남자를 온전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식이가 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미련의 다리를 지금 이 타이밍에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로 민박의 서사는 더욱 가속도를 내며 인물들의 심리를 한계치까지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영자는 전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밀도 높은 직진을 감행했습니다. 영식의 방 앞으로 찾아가 그를 불러낸 영자는 마당 구석의 벤치로 영식을 이끌었는데요. 영식 오빠, 나 어제 술자리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오빠 혹시 아직도 순자 언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거야? 난 오빠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오빠 한 사람만 보고 있고 내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 내가 상처받았던 게 있다면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 쪽으로 온전히 넘어와. 눈을 똑바로 마주쳐오며 반말로 확신을 꽂아 넣는 영자의 이 거침없는 고백은 영식의 내면에서 일어나던 인지부조화의 균열을 강제로 봉합해버리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흔들리던 영식의 이성은 영자의 이 투명한 확신 앞에서 마침내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흔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순자 씨를 바라보며 피를 흘릴 바에는 이렇게 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확신을 주는 영자 옆에 머무는 것이 100번 1000번 옳다. 영식은 영자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나 이제 안 흔들려. 내 선택은 너야.
두 사람이 반말로 완벽한 확신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무드를 형성하고 있던 그 순간, 저 멀리 숙소 문을 열고 나오던 순자가 그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웃고 있는 영식과 영자의 모습은 순자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쾅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영식이라는 사람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에 서툰 엉덩이춤 발언으로 시작된 나비효과가 자신을 이토록 잔인한 벼랑 끝으로 몰고 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의 자존심도 무안함도 부끄러움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 남자가 남들 앞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그 뜨거웠던 진심이 완전히 식어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이 꼬여버린 타임라인과 오해를 내 손으로 직접 풀어야만 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영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걸어오는 영식의 동선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전날 밤의 방어적인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영식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식 씨, 저랑 잠시만 단둘이 이야기 좀 대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친근함이 섞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깍듯한 순자의 그 익숙한 존댓말이 영식의 귀에 꽂힌 순간 영식의 걸음이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영식을 스쳐 지나가던 차가운 시골 바람 속에서 두 남녀의 시선이 공중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영식의 가슴 한구석이 순자의 그 절박한 목소리 한마디에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순자의 이 뒤늦은 용기는 영식의 견고한 방어벽을 깨부수고 어긋난 타이밍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영자라는 안전지대에 정착해버린 영식의 마음을 더 멀리 달아나게 만드는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이들의 숨막히는 심리전장과 엇갈린 선택의 두 번째 막은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트린 그 순간 영식의 이성 시스템은 격렬한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영자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답안지를 골라들었음에도 여전히 친근함과 긴장감이 묘하게 교차하는 순자의 존댓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운함의 앙금이 들끓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식은 자꾸만 흔들리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가면을 썼습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는 단 1%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파워 J 특유의 철벽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솔로 민박의 외진 평상에 마당을 등지고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건넨 뒤늦은 진심과 그 진심마저 서운함이라는 독설로 쳐내며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영식의 대쪽 같은 철벽의 비밀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평상의 마당의 온기가 미처 닿지 않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전날 밤 자신이 저지른 말실수와 방어적인 태도를 온전히 인정하기로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존댓말을 건넸습니다. 영식 씨, 어제 저녁에 제가 했던 말들 정말 본심이 아니었어요. 영식 씨 표정이 너무 차갑고 굳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무안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바보같이 방어적으로 말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진짜 마음은 영철 씨랑 데이트할 때도 온통 영식 씨 생각뿐이었고 전날 밤에 주셨던 손난로처럼 따뜻한 확신을 저도 영식 씨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영식 씨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미안해요.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벽하게 내려놓은 날 것 그대로의 온전한 고백이자 사과였습니다. 순자는 이 정도까지 내 마음을 투명하게 꺼내 보여주었다면 어제 술자리에서 남들의 험담으로부터 나를 대쪽같이 지켜주었던 그 다정한 영식이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순자의 눈동자에는 영식이 내밀어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고백을 듣는 영식의 눈빛은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한층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재련되어 갔습니다. 영식의 내면에서는 순자의 사과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가라앉아 있던 서운함과 배신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영식은 전날 밤 홀로 남겨져 피를 흘리던 자신의 비참했던 시간과 오늘 아침 영자가 채워준 안전한 안도감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자꾸만 동요하려는 자신의 가슴을 향해 잔인한 이성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지금 저 말에 흔들려서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저 사람이 또 나를 두고 흔들리면 그땐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저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불안하게 만들 사람이야. 영식은 흔들리는 감정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짐짓 대쪽 같고 완고한 태도로 선을 그으며 잔인한 독서를 차갑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연애에서 타이밍과 나를 향한 상대방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날 밤에 제가 제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순자 씨에게 백의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 순자 씨가 다음날 아침 저에게 보여준 행동은 0이었어요. 저를 두고 영철 씨를 선택해 떠나신 그 순간 이미 우리 사이의 타이밍은 끝난 겁니다. 100대 0이라는 지독하리만치 극단적이고 수치화된 가차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식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숫자의 무게에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확실해지기 위해 잠시 돌아갔던 그 짧은 여정이 이 남자에게는 나라는 존재를 완벽한 오답으로 낙인 찍는 지독한 명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와 목이 메어왔습니다. 영식 씨,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100대 0이라는 숫자로만 딱 잘라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철 씨를 고른 건 영식 씨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후회 없이 영식 씨에게 직진하기 위해서. 그건 순자 씨의 입장일 뿐이죠. 영식은 순자의 애절한 말을 단호하게 잘라내며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솔로민박에서의 시간은 바깥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고 압축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믿고 제 마음을 계속 던질 만큼 저는 여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 데이트 때도 저는 순자 씨가 저를 붙잡아주길 바랐지만 돌아온 건 엉덩이 춤을 추냐는 식의 가벼운 비아냥뿐이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갈등을 마주했을 때 함께 성숙하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린 성향의 결부터가 맞지 않는구나. 영식의 독설은 순자의 가슴 가장 아픈 곳만을 골라 찌르는 정교한 칼날과 같았습니다. 순자는 영식의 그 철벽 같은 논리와 대쪽 같은 태도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던진 서툰 방어의 한마디가 이토록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자신을 영영 가로막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대화 속에서 가장 지독한 비밀은 영식이 순자에게 내뱉은 그 대쪽 같은 철벽의 말들이 사실은 순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순자에게 흔들리려는 자기 자신을 향해 지르고 있는 처절한 비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식은 눈앞에서 상처받아 눈물을 글썽이는 순자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순자의 눈빛은 매력적이었고 그녀가 건네는 존댓말의 온도는 영식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식이 정말로 순자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았다면 이토록 분노 섞인 독설을 퍼부으며 100대 0이라는 잔인한 숫자까지 꺼내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웃으며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요라고 젠틀하게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영식이 이토록 완강하고 서슬퍼렇게 철벽을 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순자의 손을 잡고
나도 내가 너무 좋았다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자신의 가슴 속 진짜 낭만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영식의 철벽은 순자를 밀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처받기 두려워 머리로 선택한 영자라는 안전지대에서 탈탈 털려 도망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거대한 감정의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영식은 상처받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진짜 낭만 대신 다치지 않는 이성적인 방어벽 뒤에 숨어 대쪽 같은 가면을 쓴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며 종막을 향해 갈 때쯤 저 멀리 숙소 모퉁이에서 이들의 무거운 공기를 유심히 살피던 영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자는 영식과 순자 사이에 흐르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의 텐션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영식이가 겉으로는 철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저울추가 순자의 눈물 앞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영자의 영리한 촉이 경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순간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영식의 옆자리로 자연스럽게 걸어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영식만을 향해 말을 편하게 놓으며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켰습니다. 영식아, 여기서 둘이 무슨 심각한 대화 나누고 있었어? 우리 아까 같이 산책 가기로 약속했잖아. 나 준비 다 마쳤는데 이제 그만 가자. 영자의 그 자연스럽고도 주도적인 반말 한마디는 영식과 순자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존댓말의 긴장감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잔인한 가위였습니다. 영자는 영식의 팔을 살포시 감싸 안으며 자신이 이 남자의 현재 유일한 선택지이자 정답임을 순자의 눈앞에 명확하게 과시했습니다. 영식은 순간적으로 영자의 손길에서 오는 안도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와의 대화 속에서 감정의 밑바닥까지 들켜버릴 것 같았던 그 지독한 인지부조화의 순간에 영자가 구원투수처럼 나타나 자신을 안전한 대피소로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영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순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순자 씨. 더 이상 서로에게 감정 소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자야, 가자. 영식은 영자의 리드에 맞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당 저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영자와 나란히 걸으며 말을 섞는 영식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영식의 마지막 독설보다 영자가 던진 그 자연스러운 반말과 영식의 순응적인 태도에 더 큰 심장의 붕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내가 한순간 자존심을 세우느라 놓쳐버린 그 다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다른 여자의 반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안전하게 움직이는 남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현실. 순자는 평상 위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며 무력하게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심은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철벽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잔인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철벽 같던 대화가 끝나고 영식이 영자의 손에 이끌려 마당 저편으로 사라진 뒤 솔로민박의 공기는 한층 더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가 남겨진 평상 위에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날 선 공방의 잔상만이 서늘하게 감돌 뿐이었는데요. 영식은 영자와 함께 걸으며 끊임없이 말을 섞고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시선 끝은 어딘지 모르게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물 섞인 존댓말이 남긴 파동이 영식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밤을 앞두고 펼쳐지는 인물들의 가슴 아픈 타이밍의 엇박자와 끝내 전하지 못했던 책 한 권에 담긴 눈물의 서사를 밀도 높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후가 지나고 솔로민박에 다시 한번 어둑어둑한 저녁 역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 출연자들은 마지막 밤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여전히 영자의 곁을 지키며 편안한 반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 크게 차올랐습니다.
영자가 주는 확신은 분명 달콤하고 안전했지만 순자와 마주 앉았을 때 느꼈던 그 가슴 터질 듯한 묵직한 텐션과 이성적인 스파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식은 자신이 쌓아올린 철벽의 논리가 사실은 얼마나 유약한 자존심의 껍데기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홀로 침대에 앉아있던 영식은 캐리어 깊숙한 곳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솔로 민박에 들어오기 전 자신이 꿈꾸던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면 마지막 순간에 진심을 담아 건네려고 서울에서부터 소중하게 챙겨온 책이었습니다. 영식은 책 표지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 밤 순자에게 뜨거운 손난로를 건네며 저녁마다 나를 찾아오라고 직진을 선언했던 그 찬란했던 순간까지만 해도 이 책의 주인은 당연히 순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친근하면서도 늘 서로를 존중하던 그 부드러운 존댓말 사이에 이 책을 건네며 솔로민박 너머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고 수줍게 고백하는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책은 갈 곳을 잃은 채 영식의 외로운 손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영자에게 이 책을 건네며 완벽한 정답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영자의 이름을 책 첫 장에 적어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진짜 진심과 낭만이 향했던 종착지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는데 오직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중한 마음의 증표를 넘겨주는 것은 영식 스스로의 가치관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결국 영식은 책을 영자에게 건네지도 그렇다고 이미 철벽을 쳐버린 순자에게 주지도 못한 채 다시 캐리어 어둠 속에 쓸쓸히 밀어 넣어야만 했습니다. 영식의 낭만이 스스로가 만든 방어벽 앞에 무력하게 꺾여버린 서글픈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성 숙소의 작은 방 안에서는 17기 순자의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영식의 잔인한 독서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의 끈이 혼자 남겨진 방 안의 적막함 속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그토록 따뜻하게 내 손을 감싸주던 영식의 손난로가 떠오를 때마다 왜 다음날 아침 조금 더 영식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영철을 선택했던 그 짧은 타이밍이 영식에게는 평생을 가두어둘 거대한 상처의 낙인이 될 줄 알았다면 여자의 자존심 따위는 진작에 버리고 첫날부터 온전히 영식에게만 안겼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순자의 온몸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더욱 순자를 아프게 한 것은 전날 저녁 데이트 때 영식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던졌던 자신의 서툰 한마디였습니다. 엉덩이 춤이라도 춰야 하니? 라는 그 바보 같은 방어벽이 영식에게는 자신을 향한 조롱과 거절로 들렸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영식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대쪽같이 지켜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차갑게 돌아섰으면서도 남들의 험담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나를 보호해주던 그 남자의 진짜 깊은 다정함을 나는 왜 좀 더 성숙하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순자는 영식의 완강함 뒤에 숨겨진 상처의 크기를 뒤늦게 직감하며 내 손으로 그 소중한 사람의 심장에 흉터를 남겼다는 사실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들려오는 영식과 영자의 다정한 웃음소리는 순자의 눈물을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어 다가가도 아무리 내 진짜 진심을 존댓말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전해도 저 남자의 마음의 문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대한 벽이 순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솔로 민박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서로에게 전하지 못한 책 한 권과 멈추지 않는 서글픈 눈물 자국만을 남긴 채 잔인하도록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깊이를 확인하며 도망칠 곳을 잃어버린 두 남녀의 어긋난 타이밍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최종 선택이라는 단 하나의 마지막 종착역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솔로 민박의 3박 4일이라는 잔인하도록 압축된 시간도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영식과 순자 그리고 영자 사이에 흐르던 숨막히는 긴장감은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오자 오히려 기묘할 정도의 적막함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캐리어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친 출연자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선택을 앞둔 무거운 결연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머리가 내린 정교한 계획대로 최종 선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영식과 엇갈린 타이밍의 종막을 쓸쓸하게 받아들이는 순자, 그리고 마침내 이 지독했던 서사의 마침표가 던지는 깊은 여운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최종 선택을 위한 자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마련되고 출연자들은 한 명씩 나와 자신의 진짜 마지막 마음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파워 제이다운 모습 그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영식의 눈빛은 첫날 밤 손난로를 건네던 그 찬란했던 순간의 생기를 잃어버린 채 지독하리만치 차갑고 이성적으로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식은 천천히 걸어가 마침내 한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25기 영자였습니다. 영식은 영자의 눈을 바라보며 솔로 민박에서 늘 서로를 다정하게 부르던 그 익숙한 반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야,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고 내 부족한 모습까지 따뜻하게 채워줘서 정말 고마워. 내 최종 선택은 너야. 머리가 내린 완벽한 정답이자 상처받기 싫었던 남자가 선택한 가장 안전한 해답이었습니다. 영자는 승리의 미소와 함께 영식의 선택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나솔사계 솔로민박의 공식 커플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영식은 영자의 손을 잡고 돌아서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백의 확신을 주는 영자를 선택한 이 결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후회 없는 최고의 정답이야. 영식은 철저하게 통제된 이성의 승리를 선언하듯 굳건한 표정으로 영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정답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17기 순자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순자의 차례가 되어 마당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순자는 영식과 영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눈에 담으며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미련의 자락까지 쓸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친근하면서도 늘 예의를 갖추던 그 존댓말로 끝내 영식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서글픈 현실이 최종 선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잔인하도록 선명하게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최종 선택의 마이크를 잡고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영식의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지막 진심이 담긴 존댓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곳 솔로민박에서 제 마음에 가장 솔직하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 표현이 많이 서툴렀고 타이밍이 어긋나서 전하고 싶었던 진짜 진심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내 영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도 그렇다고 남의 사람이 되어버린 영식에게 무의미한 표를 던지지도 않는 순자다운 가장 깔끔하고도 가슴 아픈 마침표였습니다. 순자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며 참아왔던 눈물을 아주 조용히 훔쳐냈습니다. 첫날 밤 마당을 녹이던 그 손난로의 온기도, 전날 밤 방안을 가득 채웠던 처절한 오열도, 이제는 솔로민박의 낡은 지붕 아래 묻어두고 가야 할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솔로민박의 문을 나서는 길 영식은 영자와 나란히 걸으며 연신 다정한 반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서울로 향하는 영식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영식은 자신의 캐리어 깊숙한 곳,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버린 그 책 한 권을 떠올렸습니다. 머리는 분명 계획대로 완벽한 오답을 피해 정답을 골라냈다고 만족해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시리고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이성의 방어벽 뒤로 도망친 자가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할 정서적 부채였습니다. 만약 그 첫날 저녁 데이트에서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만약 순자가 던진 서툰 방어벽을 대쪽 같은 독설 대신 다정한 포용으로 안아주었더라면 우리의 최종 선택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글픈 가정이 영식의 이성 시스템 틈새로 소리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솔사계 솔로민박에서 펼쳐진 영식과 순자 그리고 영자의 서사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쓸쓸한 여운의 종막을 내립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머리로 정교한 정답만을 쫓아가는 연애는 정말로 후회가 없을까요? 찰나의 무한함 때문에 가슴속 진짜 진심을 숨겨버린 대가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돌아오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눈앞의 진짜 낭만을 외면한 채 안전한 대피소로 숨어버린 영식의 선택과 서툰 타이밍 속에 눈물지었던 순자의 뒷모습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시청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짙은 아쉬움의 흉터로 남았습니다. 구독 누르고 빨리 다음 이야기 나눠요.